안녕, 주식 나락이야. 이런 종목을 만나면 무조건 피했으면 해.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이런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마라. 오늘 이야기할 건 휴림그룹이야. 해당 내용들 내가 준비하면서 국내 주식에 더욱 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기왕 할 거면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들은 하지 말았으면 해서 이야기한다. 우선 휴림그룹을 따져본다면 JN 리더스 김지영 대표가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에는 휴림홀딩스, 휴림로봇, 그 밑에 자회사로는 휴림인프라조합, 휴림네트웍스, 휴림에이텍, 그리고 인프라조합 밑에 파라텍이 있지.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큐셀도 자회사 안에 포함이 될 거야. 사실 휴림에 과거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2015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과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휴림의 뿌리는 짱깨도 엮여 있고, 투자조합과 함께 종목 사명 바꿔가면서 주주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여러 회사 엮어서 출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회사 하나 대주주 잡고 복잡하게 또 출차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기업 임원해 먹으면서 주주들은 개미 똥구멍만큼도 생각 안 하고 M&A나 차익 실현을 노리는 것들이라고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최근에 있었던 휴림그룹의 악행을 좀 파헤쳐볼까? 오늘은 휴림로봇이랑 휴림네트웍스만 좀 보도록 할게. 첫 번째, 휴림네트웍스야. 휴림네트웍스는 찾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제일 최근에 주주들을 바로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바로 했거든. 그게 바로 제일 최근에 진행한 무상감자인데, 자, 무상감자는 뭐냐? 주주들 돈을 무상으로, 즉 100원도 주지 않고 주식 수를 감소시킨다는 거야. 20주를 한 주로 들고 있는 주주 물량의 95%를 그냥 소각시켜버린다는 거지. 근데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나라 법이 아주 쓰레기 같아. 자, 보이지? 위에 상법 제439조를 읽어보면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집행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어렵지? 상법 제323조를 한번 읽어볼까? 회사는 합병에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의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어렵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상증자를 하고 싶으면 2주 안에 무상증자 한다라고 공표만 하고 한 달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법이 그렇다고. 반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장을 제출해야 돼. 자, 우리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달 안에 해당 공시를 보고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해외에 갔거나 주식을 볼 수 없는 상황에 해당 공시가 나와서 한 달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건 암묵적인 승인이 진행되는 게 맞을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이 글러 처먹었다는 거야. 이래서 대주주 마인드, 오너 리스크 중요한 거고, 이래서 개잡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휴림네트웍스가 관련 내용 공지 안 했냐고? 무상증자 공시에 아주 작게 써놨단다. 본 무상감자는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로 결정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시행합니다. 한 달 안에 소장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동의한다는 내용들을 아주 작게 써놨어. 자, 그 이후에 휴림네트웍스는 어떻게 했을까? 휴림로봇이 액면 병합하면서 주가는 빠졌지. 거기서 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상감자를 95% 때려? 그리고 나서 감자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저점 대비 주가를 한 달 만에 260%를 급등시키더라. 주주 물량 95%를 다 통합시키고 이제 와서 주가 급등 260%. 이게 뭔 개소리야. 주주들을 아주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 무상감자를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 하지. 결국 95% 무상감자하고 재무개선 해봤자 기업 입장에서만 좋은 거잖아. 자, 그럼 이제 휴림로봇을 한번 볼까? 휴림로봇 차트만 봐도 딱 더럽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주가 급등 이후 줄줄 흐르고 상패 이야기 나올 때까지 주주들 지갑 탈탈 털고 나서 주가 급등 반복 패턴이지. 물론 휴림그룹에서 휴림로봇을 인수한 건 정확하게 대주주 변경으로 따지면 2020년 12월 29일이지만 그 이후 휴림로봇이 이전 주가랑 비교해봤을 때 제일 크게 해먹었잖아. 그 이후에 휴림이 뭘 했느냐? 이제부터 본격적인 M&A가 진행된다 이거야. 자, 2022년 휴림인프라투자조합 설립 이후 소방 전문업체 파라텍을 인수해 휴림로봇, 휴림인프라, 파라텍으로 지배구조를 완성시켜. 그리고 나서 같은 해 5월 현대자동차에 내외장재를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 휴림에이텍을 인수해 삼부토건 지분 전량을 매도한 이후에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지. 여기 삼부토건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패스할게. 그 이후 이동통신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휴림네트웍스까지 M&A를 급하게 진행을 하지. 이번 이큐셀 인수가 완료가 된다면 휴림그룹은 휴림홀딩스, 휴림로봇, 그 아래 자회사로 인프라조합 네트웍스 에이텍, 그리고 손자회사 파라텍, 자회사로 이큐셀까지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게 돼. 그렇다면 왜 휴림그룹이 이렇게 무리하게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할까?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H&T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너무 딥하니까 우리 가볍게 생각을 해보자고.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좋아. 하지만 왜 그 돈을 주주 돈으로 하냐고. 겉으론 시너지 효과, 사업 다각화 떠들고 있는데 그걸 왜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전환사채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전환사채로 하거나 제3자 유증으로 받아서 하면 깔끔하잖아. 결국 적은 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외형 성장을 하고 주가
안 올라도 상관없을걸? 결국 같은 패턴으로 무상감자를 할 수도 있어. 한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지.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기업을 해먹었으니까 무상감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M&A로 외형 성장 후 회사를 팔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야. 휴림로봇만 본다면 대주주가 몇 번 바뀌었을까? 10년간 2번 바뀌고 18년도에 대주주 법정 다툼의 지분 싸움도 있었어. 그렇다면 휴림홀딩스가 11%로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언제 넘길지도 모른다는 거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휴림 네트워크스는 무상감자 95% 때려버리고 주가를 급등시키고 휴림로봇은 주주들 돈으로 공격적인 M&A를 진행한다? 그만큼 주주들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앞으로 이런 비슷한 기업이 있거나 주주 가치 제고에 신경 쓰지 않고 주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기업들, 쉽게 말해 개 잡주들은 웬만해서는 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주식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으면 해. 그럼 조만간 또 주주를 개 돼지로 보는 종목이 있다면 물고 뜯어줄게.